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 짧은 5년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월권 논란 속에 대통령목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한덕수가 정작 청문회 요청을 미루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된 헌재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건 권한쟁의 인용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의견을 받아들여 권한쟁의권이 각하된다면 4월 18일 이후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국회를 패싱할 것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드럼통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런 적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죽을 고비를 진짜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가 아니고 진짜 물리적으로 죽을 고비.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물리적, 법률적으로 네. 죽을 고비를 제가 보기엔 미니멈 4차례를 넘기고 지금 여기 와 계신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니까 플랜카드에 이름을 싸고 욕하는 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공적 제1호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런 플랜카드를 막 엄청 전국에 발랐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게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 네.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두 번째, 이렇게 해놨으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네. 도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가해자들이 저렇게 계속 악을 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정치관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그 인간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장 배경이나 모든 뭐 이런 것에서 볼 적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 소속이. 그러니까는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다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전태일이 되면 그건 좋은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전태일 같은 놈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한국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이라는 걸 주창하신 안병무 선생이 예수라는 거는 갈릴리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지 예수가 누구냐 이거 실체 따질 수 없다. 역사적인 예수. 근데 그 사건은 역사의 지평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전태일을 예수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유형의 사건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 예수 사건이 우리나라에 많다. 그러면서 전태일이야말로 이 예수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민중은 예수가 될 만큼 위대하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이요? 네,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거역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에게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게 예수 사건이에요.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 특히 앞장서는 게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가 최근에 이렇게 그 11분짜리 그 출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뒷모습을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의혈중앙, 어둠의 민주당은 의혈중앙. 자꾸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더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니냐, 권성동이.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 명언집 아니었어요? 예, 그 망언집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왜 이걸 민주당에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국힘당에서 이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하고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네. 지금 거꾸로 서 있는. 망언집이라고 만들었는데 저도 읽어봤거든요. 예. 뭐 내가 나쁜 말 한 건 아닌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야. 사람들이 네. 놀래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TV 토론 나가서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앞에 전제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국힘당 주요 정치인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틀어가지고 수도 없이 기소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법정에 나오게 만들고 그러고 저 사람 사법 리스크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네.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시장님이 그래야만 민주당 지금 뭐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일각에서는 확 해야 돼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요,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뒤지로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거. 그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 짧은 5년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안 믿어요? 분명히 거짓말일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줬어요. 내가 성남시장 된 다음에 나를 괴롭히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 내가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다 썼다. 근데 경기도지사 하면서 산하기관장 뭐 강제로 뭐 어떻게 내쫓은 거 있냐? 없다. 다 데리고 성과 내게 했다. 그래서 인정받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은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거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네, 공감합니다. 적폐들 진짜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만일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대미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고 무리수를 둘 가능성입니다. 그래야 대선 출마의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한덕수와 통화할 때 맨 먼저 물어본 말이 대선 출마하느냐입니다. 트럼프가 이를 협상에 이용해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지 한덕수를 공짜로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은 여러 개의 카드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층에서 절로 떠오른 여론조사 1위 김문수, 그리고 파면 이후 나경원을 부르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덕수를 측면 지원한다는 소문이 당내에 퍼지는 등 한덕수 차출론 카드까지, 이런 상황이 너무도 비정상입니다. 공직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까지 한덕수를 무소속 후보로 출마시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맞대결시킨다는 구상인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빤히 지켜보는 수는 꼼수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승민 전 의원도 승산 없는 국민의힘 경선을 이탈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독자 출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 그림대로 빅텐트를 치고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각자의 정치적 이익이 달라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지켜보고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